안녕하세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최진숙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별, 불가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가사리 하면 혹시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스펀지밥에 나오는 뚱이가 떠오르는데요. 뚱이만 잘 관찰해도 불가사리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모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네, 별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불가사리 표면을 한번 볼까요? 네, 뾰루지 같은 게 나 있는데 사실 이건 가시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위 밑에 살고 있죠. 그리고 캐릭터들과 비교했을 때 뚱이는 약간 멍청하게 좀 나오는데요. 그것은 불가사리가 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서 이 캐릭터도 나왔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가사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의 영어명부터 볼 텐데요. 영어명은 다 별 모양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스타피쉬, 즉 별 물고기, 그리고 시스타, 바다에 사는 별,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금은 해양학자들은 실제로 불가사리가 물고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스타피쉬라고 다 대부분 써놓긴 하지만 읽기는 시스타로 많이 읽습니다. 그럼 우리도 별 모양을 딴 이름을 쓰고 있나요? 별가사리? 아니죠. 우리는 불가사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어에서 왔는데요. 실제는 불가살이, 죽일 살자를 써서 실제 죽일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무르 불가사리 팔 두 개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실제 불가사리는 팔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통만 남았을 때 몸통에서 팔이 자라기도 하고 팔 하나가 몸통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죽일 수 없다는 뜻의 불가사리. 우리 이름만 가지고도 지금 불가사리에 대한 얘기는 참 할 게 많죠. 그럼 지금 그렇게 신기한 동물, 어떤 동물인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불가사리는 동물의 분류에서 보면 무척추 동물이면서 극피 동물입니다. 친구, 무척추 동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뼈가 없는 동물 잘 알고 있네요. 그럼 극피 동물은 뭘까요? 처음 듣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물은 뭘까요?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이죠. 이 동물은 다시 뼈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로 나뉩니다. 그래서 등뼈가 없는 동물은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조개같이 몸이 연한 연체 동물이 있고요. 이곳에는 오징어, 문어도 다 속합니다. 그리고 몸이 납작하고 항문이 없는 편형 동물, 플라나리아 같은 편형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껍질은 딱딱하고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 거미, 개미, 새우 같은 절지 동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연하고 입과 항문 구별이 따로 없는, 가운데가 통이 비어 있는 강장 동물이 있고요. 그다음 친구들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처럼 원통형이면서 몸에 여러 마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환형 동물. 이런 동물들이 무척추 동물이고요. 그리고 불가사리가 속해 있는 극피 동물도 무척추 동물입니다. 그럼 극피 동물이 뭔지 자세히 볼게요. 네, 극피 동물은 피부가 가시로 둘러싸인 동물을 말합니다. 극피라는 뜻이 고슴도치 피부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극피 동물들은 몸 표면에 가시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 구조를 보면 방사대칭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구들, 방사대칭도 좀 어렵죠? 대칭이라는 단어는 아시나요? 네, 좌우를 합했을 때, 겹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대칭이라고 하는데, 방사대칭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곳이 하나, 둘, 세 개 이상, 4개, 5개, 6개 이렇게 퍼져나가면 방사대칭이라고 합니다. 불가사리는 대부분 5개 이상의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대칭 형태고요. 극피동물에는 성게 이런 동물들도 대칭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가사리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불가사리 구조를 보면 제가 중간중간 말할 때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중심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이건 다리일까요? 팔일까요? 모르시겠죠? 네, 불가사리는 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리는 어디 있을까요? 다리는 이 관족대의 홈 속에 들어 있고요. 실제로 다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한 수백 개의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저 불가사리에 이렇게 항문이 나 있는데요. 이 항문이 있는 곳은 등일까요? 배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보통 앞뒤를 구별할 때 입이 있는 곳을 앞 아니면 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가사리 입은 여기 있고요. 그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항문은 등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의 좀 중요한 부분은 저 항문 위쪽에 조금 구멍이 커 보이는 천공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불가사리 몸속에 그 바닷물을 넣어서 몸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뭐 움직임을 조절할 때 쓰는 천공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만들기를 할 때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한번 볼게요. 네, 내부 구조는 지금 아래쪽에 이쪽에 보시면 입이 있고요. 어디죠? 네, 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바로 항문이 있습니다. 중간에 위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위와 연결된 소화샘들은 팔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닷물이 들어가는 천공판은 방사관과 연결돼서 실제로 관족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가사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움직이죠. 그러면 어딘가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사람 같은 눈은 어디에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눈은 그럼 없는 걸까요? 네, 사람 같은 눈은 없지만 그 팔 제일 끝에 저렇게 안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곤충이 더듬이로 무언가를 찾듯이 저 안점에서 빛을 포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불가사리 발 관족을 이용해서 걸어가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관족이고요. 이 불가사리는 굉장히 좀 빠르죠.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그 친구들이 많이 보는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한 1분에 1m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럼 불가사리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요? 아까 입과 항문과 그다음 그 사이에 위가 있었는데요. 실제 불가사리는 안에 있는 위장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바지에서 주머니에 이렇게 꺼내듯이 위장을 밖으로 꺼냅니다. 꺼내서 음식물의 소화액을 다 이렇게 묻힌 다음에 녹여서 흡수를 하는 형태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불가사리 먹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조개, 멍게, 먹게, 해삼, 전복 이렇게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은 다 잡아먹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근데 많이 피해를 주는 애들은 사실 따로 있긴 해요. 맨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지금 친구들이 많이 봤던 별 불가사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죽어 있는 동물 그 사체나 뭐 죽어 있는 조개, 죽어 있는 깨 이런 것들을 먹고 실제로 살아 있는 것들은 사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불가사리를 먹는 동물도 있을까요? 네, 불가사리는 바다의 무법자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실제로 불가사리를 먹는 유일한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면 나팔고둥인데요. 빨강 불가사리를 지금 먹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 나팔고둥은 실제로 뭐 이름은 뭐 조선시대의 나팔, 그러니까 나각이라는 그 악기로 쓰여졌다고 해서 이름은 나팔고둥인데요. 실제 커지면 30cm까지 커진다고 해요. 유일한 천적이고요. 바다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갈매기가 불가사리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 트럭에 실린 많은 불가사리들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제 작업을 벌여야 되는 불가사리는 우리나라에선 한 종에 불과합니다. 바로 저 바다의 포식자 아무르 불가사리고요. 나머지 별 불가사리, 거미 불가사리, 빨강 불가사리들은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팔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 양식장에서 키우는 조개라든지 전복을 잡아먹기에는 자기 팔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는 없고 본인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죽어 있는 동물을 먹는 게 훨씬 편하죠. 네.
그리고 불가사리들은 아까 그렇게 많이 잡은 불가사리들로 사실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있는데요. 불가사리 안에 많은 칼슘과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출해서 비료로 쓰기도 하고 칼슘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추출을 해서 제설제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불가사리 보면 약간 탱글탱글하게 보이죠?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비누나 아니면 콜라겐 화장품 같은 경우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불가사리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다 불가사리는 5개 팔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4개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수천 개의 팔을 가진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악마 불가사리예요. 정말 뾰족뾰족 가시가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저 가시 끝에는 독까지 있어서 이름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가사리는 문어다리 불가사리인데요. 문어다리는 8개죠. 그래서 다리가 같은 건 아니고 저 얼룩덜룩한 무늬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빨간 점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를 세봤어요. 37개더라고요. 실제 문어다리 불가사리는 30개 이상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햇님 불가사리. 정말 그냥 봐도 햇님같이 생겼죠. 주황색을 띠고 있고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얘는 빗살 거미 불가사리예요. 친구들이 혹시 갯벌 같은 데 가면 간혹 볼 수 있는 불가사리고요. 이렇게 거미류의 불가사리입니다. 네. 그리고 팔손이 불가사리. 이 친구는 그 보통 8개 정도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팔손이 같은 나뭇잎과도 좀 닮았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거대한 팔을 가진 삼천발입니다. 거미류 불가사리인데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셀 수는 없는데 아마 한 3,000개 정도 될 거야 라고 해서 삼천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불가사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지금 그럼 불가사리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불가사리 입은 어디 있었을까요? 입. 아, 그쵸. 오른쪽 사진, 여기 입입니다. 그럼 항문은요? 네, 입 반대쪽 등 쪽에 있었죠. 그리고 불가사리 팔은요? 네,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팔 말고 불가사리를 움직이게 하는 관족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몸 밖에 뾰족뾰족 이것은 가시였죠. 좀 허전하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불가사리 퀴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팔이나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도 재생 가능한 동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는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불가살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너무 똑똑하신데요. 네. 불가사리는 5개의 다리로 이동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불가사리는 수백 개의 관족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뻗어 있는 이것은 다리가 아니라 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불가사리는 빨강 불가사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이름을 제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르 불가사리고요. 빨강 불가사리는 우리한테 좋은 이로운 불가사리입니다. 네. 그리고 불가사리는 먹이를 먹을 때 위장을 꺼내서 먹이를 녹여서 흡수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아주 특이한 소화법을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친구들 불가사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불가사리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준비물은 액자 도안, 그리고 예쁜 불가사리, 그다음 불가사리 설명 라벨지, 그다음에 목공풀, 양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안을 잘 보시면 접는 선들이 있는데요. 접는 선을 따라서 꼼꼼하게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접고 나면 정사각형 맨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텐데요. 다 붙일 필요는 없고 직사각형 안쪽 면 2곳에만 양면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 길이는 한 5cm 정도면 적당합니다. 스티커를 떼어내고요. 지금 접혀 있는 이것을 누르지 말고 사각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서 양면 테이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옆에 뾰족뾰족한 애도 말듯이 해서 살짝 들어서 요 사이로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또르르르 말아서 여기 살짝 들고 끼워주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집니다. 떼어내고 말아서 붙여주면 이렇게 액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이거는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불가사리. 여기 불가사리란 뭘까요? 설명이 있어요. 불가사리란 뭐라고 했죠? 네, 죽일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 극피동물에 속한다고 했죠. 그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가사리 외형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빈칸은 이렇게 채워주세요. 선생님은 답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불가사리는 긴 팔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팔이 정말 길죠. 반대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 관족대 홈 사이에 잔잔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불가사리를 움직이게 하는 관족입니다. 그리고 잘은 보이진 않는데요. 아까 천공판이라고 했죠. 이게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게 해서 뭔가 접착제 하나를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친구들이 관찰하면 이 천공판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친구들 재료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불가사리는 원하는 위치에 놔 보고요. 지금 네. 다리 중에 바닥에 닿는 다리에만 목공풀을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끝에만 살짝 목공풀을 칠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네. 액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오늘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